안녕하십니까.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사실상 3단계의 일만큼 위중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와 이번 주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지난주 라디오를 못 올려드린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외지에 나와 있어서 방음이 잘 안 되는데요. 편집을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하는 21번째 방송 사랑 그 범인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될 내용은 노틀담 드 파리. 이 뮤지컬의 원작은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작품인데요. 그는 레미 제너블 장발장으로도 너무 유명한 대문호이죠. 1881년 2월 위고의 80세 생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한 위고는 8월 31일에 유언장을 썼고 2년 뒤에 그는 유언장을 짧게 고쳐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5만 프랑을 전한다. 그들의 관 만드는 값으로 사용되길 바란다. 교회의 추도식은 거부한다. 온전히 바라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기도다. 신을 믿는다. 1885년 5월 22일 위고가 죽고 파리에는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쳤답니다. 6월 1일에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졌고 200만 명의 인파가 뒤를 따르는 가운데 그의 유해는 팡테옹에 안장되었습니다. 비평가 헤럴드 블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고는 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 디킨스처럼 보편성을 추구한 작가들 가운데 마지막에 속한다. 나는 20세기에 위고와 견줄 만한 작가가 없다고 생각하며 21세기에도 그런 작가가 나올지 의심스럽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꽃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는 1998년 프랑스에서 초연되었습니다. 현대적이고 미니멀리즘을 강조한 무대와 각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살려낸 의상, 아름다운 선율은 원전의 현대화를 가장 잘 만들어낸 프랑스만의 감성, 작품으로 인정받죠.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는 매혹적인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중간에 두고 서로 다른 사랑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는 세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 근위대장 페비스, 성직자 프롤로. 그들로 하여금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내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알아차리기가 어려운지, 내면적 모순으로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인간이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사랑은 날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뮤지컬은 15세기 프랑스의 종교의 타락과 시대상이 고스란히 전달되는데요. 이방인과 집시가 늘어나고 남녀들의 성이 문란하여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한 여성의 고통, 그리고 신분과 지위는 화려하고 성스럽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추악하고 잔혹하여 그가 어떤 복장을 입고 어떻게 말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만큼 인간은 악과 뒤, 안과 겉이 완연히 달라 그 모순 앞에서 잔혹히 사라져야 하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작가의 글은 물론 뮤지컬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는 1482년 파리의 음유시인 그랭고아르의 서곡으로 시작됩니다. 파리 노틀담 대성당의 프롤로 주교는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를 충직한 종으로 삼고 있죠. 노틀담 성당 광장에 모여 사는 집시 무리 속에 유독 눈에 띄는 아름다운 집시 에스메랄다가 있습니다. 파리 노틀담 성당의 주교 프롤로는 우연히 춤추는 에스메랄다를 본 후 한눈에 빠져듭니다. 그녀에 대한 정령과 신앙 사이의 갈등, 결국 프롤로는 성당의 종지기인 꼽추 콰지모도에게 에스메랄다의 납치를 명합니다. 어린 시절 오갈 데 없는 콰지모도를 키워주었기 때문에 그는 성직자인 프롤로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을 했습니다.
콰지모도는 충직하게 그를 따랐지만 프롤로는 노예처럼 대했던 것이죠. 에스메랄다를 흠모하던 프롤로는 콰지모도를 시켜서 그녀를 납치해 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콰지모도가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려는 순간 우연히 근방을 지나던 근위대장 페비스가 그녀를 구해내게 되고 콰지모도는 체포됩니다. 페비스에게는 약혼녀가 있지만 에스메랄다에게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집니다. 한편 체포된 콰지모도는 바퀴 형틀에 묶여 고통을 당하고 갈증을 호소하게 되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리도 없고 공연한 미움만 사서 좋을 것 없었기 때문일까요? 사회의 저변에서 남자들의 호기심과 욕정적 존재로 바라봐지는 이방인이자 집시 에스메랄다가 그에게 물을 주고 콰지모도는 그런 그녀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온전히 그녀에게만 바라보는 시선, 응시, 그때부터 사랑의 완전한 절정은 그의 시선과 행동에 모여지게 되죠.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과 질투심에 눈이 먼 프롤로 주교는 에스메랄다를 만나러 가는 페비스를 미행하여 결국 그를 다치게 합니다. 페비스를 다치게 한 프롤로는 그 혐의를 에스메랄다에게 뒤집어 씌우죠.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녀를 구하고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노틀담 성당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나 프롤로에게 잡히는 에스메랄다, 드디어 에스메랄다의 교수형의 순간이 됩니다. 대주교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겨울인 줄 알았던 내 가슴에 꽃이 피는구나. 나는 벌거벗은 남자, 내 혈관 속의 정령, 나의 이성을 무너뜨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네가 나를 파면시키는구나. 네가 나를 파면시키는구나. 너를 저주하리라. 그의 사랑은 원망과 증오로 그리고 조롱과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외모가 흉하고 볼품없는 콰지모도, 그녀를 찾아 헤매던 콰지모도는 프롤로에게 에스메랄다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에스메랄다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노래하지요. 온갖 돌상들이 당신을 지켜주고 온갖 얼간이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리오. 언제든지 말만 해요. 나의 집, 나의 동지에 의지하세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이지만 신실함은 견고했고 이 뮤지컬에선 그의 입술에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녀를 향해 사랑의 이름으로 부른 남자들에게서 사랑의 권위와 시선을 지켜낸 자 누구인가? 진실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구구절절 그의 노래는 견고한 사랑의 마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롤로는 광분하고 노여움으로 가득한 환자처럼 그녀의 교수형을 지켜보고 콰지모도를 모욕합니다. 분노한 콰지모도는 프롤로를 죽여버리고 이미 죽은 에스메랄다의 시체를 끌어안으며 아파합니다. 마지막으로 콰지모도는 눈물로 말합니다. 이제는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을 거라고 말이죠. 타오르는 불꽃 속에 희생되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던 콰지모도의 애절함은 영원한 사랑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의 빛처럼 숙연하게 만듭니다. 시대가 고전, 중세, 근현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뮤지컬이 묘사하고 있는 사랑과 죽음 안에는 세계화, 이방인과 집시의 아픔, 높은 사회적 지위가 가지고 있는 허상과 추악한 실체, 그러나 정작 인간의 아름다운 철학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 안에 드러남, 그 실상도 이 시대와 그리 멀지 않은 것을 들여다보게 되니 말이죠.